무조건 서울이라고 또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전세를 끼고 서울에 사두는 게 좋을지 경기도에 사두는 게 좋을지 제가 투자금별로 이렇게 좀 사례를 들어가지고 같이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치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비교하는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오늘도 좀 비교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같은 돈으로 같은 평수에 투자를 한다면 서울이 나을까, 경기도가 나을까, 그걸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은 돈이면 같은 평수에 서울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경기도가 좋은지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투자금별로 이렇게 좀 사례를 들어가지고 같이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나는 3억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돈으로 전세를 끼고 서울에 사두는 게 좋을지 경기도에 사두는 게 좋을지 좀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곳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가 88년 정도에 준공이 됐고요. 24평이 매매가 5억 5천, 전세가 2억 5천입니다. 3억 정도로 가능하고요.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2018년에 준공이 됐고요. 같은 24평이고 현재 매매가는 7억 8천, 그리고 전세가 5억으로 3억 정도로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파트의 시세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상승기에는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에 있는 이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곳 중에서는 지금 남양주에 있는 이 다산 신도시 아파트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동네의 입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7호선이 지나가요. 그렇죠? 7호선 지나가는 그 역세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상계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그게 확실히 좀 나중에 갔을 때 변화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단계가 너무 초기라는 거예요. 이제 뭐 안전 진단을 받은 곳들도 있고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 그게 좀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의 그 상품 좋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쾌적함을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좋고, 이제 학군으로 비교하면 노원구 상계동이 학군은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산 신도시는 신도시다 보니까 학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학군이 좋은 곳들로 갈아타기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최근에 그리고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걸 타고 서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동네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일단 다산 신도시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4억 정도로 사두고 싶어라고 했을 때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24평 아파트인데요. 여기 2018년식이고 지금 매매가 10억 2천, 전세가 6억 1천 정도로 투자금이 4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풍덕촌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24평이 2019년식이고요. 매매가 9억 5천, 전세가 5억 5천으로 투자금이 4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어디를 할지 또 고민이 될 수 있죠. 이 두 아파트의 시세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 경우에는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상승 여력이 있어요. 예전에 상승기에도 훨씬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 4억이면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동네를 조금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요. 여기 서대문구 남가자동은 가재울 뉴타운으로 조성이 된 곳이에요. 여기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조성이 됐고요. 여기 상품성 좋은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가 다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제 선호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공항철도하고 경의중앙선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갑니다. 용인수지구 풍덕촌동은 여기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하철 타시고 한 번에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장점이고요. 여기 수지구청역 인근에는 학원가가 너무 잘 돼 있고요. 이 동네가 학군이 너무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확실히 학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좀 구축들이 좀 많다. 그게 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는 서대문구 남가자동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금 4억으로 할 수 있는 곳 제가 또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2007년식이고요. 33평 매물이 매매가 10억 7천, 전세가 6억 7천으로 4억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에 2009년식 아파트인데요. 여기 33평이 매매가 11억, 그리고 전세가 7억으로 4억으로 가능합니다. 이 두 아파트의 시세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요. 오랜 기간을 이렇게 보면 광명의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서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동네를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해드리면요. 동대문구 장안동은 역세권은 아니에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여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학원가가 좀 잘 돼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추후에 면목선이 생기거든요. 그런 호재가 있고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됩니다. 그런 호재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철산동, 광명시 철산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요. 요거 타고 우리가 한 번에 강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철산역 인근에는 학원가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살기가 좋고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변화가 큰 동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대문구 장안동이랑 광명시 철산동 비교했을 때는 일단 철산동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금 5억 있다 했을 때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리동인데요. 여기 구축 아파트 24평이 매매가 11억에 전세 6억입니다. 그리고 성남의 분당구 판교동에 이 구축이 24평이 매매가 11억에 전세 5억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같은 돈으로 가능한데 여기 두 동네의 시세 그래프를 이렇게 딱 보시면요. 지금 빨간색인 동대문구 답심리동이 여기 판교동보다 더 많이 상승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돈이면 답심리동, 동대문구 답심리동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동네를 또 제가 좀 비교해드리면요. 일단 답심리동은요,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요. 5호선 지나가고 여기가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일자리가 많은 광화문이랑 여의도랑 마곡 같은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 청량리역이 있잖아요. 청량리역에 앞으로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전농동이랑 용두동 그리고 답심리동에 정비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큰 곳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교동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제 판교원 마을이랑 옆에는 운중동이 있어요. 여기 산운마을이 있거든요. 요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서판교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판교라고 하는 데가 동판교예요. 여기는 서판교예요. 근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은 판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판교하고 서판교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낙생대 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있고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그래서 동판교랑 서판교가 되게 단절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바로 이렇게 이어올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호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강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교역부터 해가지고 서판교역으로 이렇게 경강선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생기냐면 산운마을에 서판교역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동판교랑 가까운 요 판교원 마을이 조금 더 좋았는데 요즘에는 경강선 연장이 되는 그 서판교역이 생기는 여기 산운마을이 조금 더 지금 가격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답심리동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같은 돈으로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산다 했을 때 서울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경기도가 좋은지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무조건 서울이라고 또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투자금이 뭐 3억이다, 4억이다, 5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그 투자금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게 전세가율이에요. 그래서 이 또 전세가율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있다 했을 때는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